자, 처음에는 제곱근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제곱근이 뭐냐면 오른쪽에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나와 있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하면 4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수를 제곱하면 4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개념은 제곱의 역연산인 제곱근이 됩니다. 이런 거라는이죠. 어떤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들을 제곱했더니 9가 됐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숫자들을 제곱했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제곱근인 겁니다.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일단 3이 떠오르는데 이게 3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3을 2번 곱해도 9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2번 곱해도 9가 되기 때문에 9의 제곱근은 답이 2개입니다. 아셨죠? 연습 좀만 더 해볼까요? 25분의 36 이 숫자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 숫자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답이 얼마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항상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2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곱근의 개수를 따지는데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답이 2개이며 그 숫자들은 보신 바와 같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동일합니다.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이 동일하고 그렇다면 0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떤 숫자를 제곱했었으면 0이 될까요? 고민하다 보니 뭐밖에 없죠? 0밖에 없습니다. 0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답이 그냥 1개입니다. 그래서 0의 제곱근은 답이 1개이다. 인 거고 하나 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떤 수를 2번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까? 하면 순간 착각되는 게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을까? 음수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실수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3교과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말해준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 양수가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양수의 제곱근 항상 답이 2개입니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뒤에 되면 이렇게 제곱수로 정리되어 있는 숫자가 아닌 제곱이 되지 않은 숫자들도 답을 구할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면 항상 답이 2개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지금 빠르게 풀어보세요. 49의 자, 49의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얼마인가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답이 2개이다고, 0의 제곱근은 0 1개고 16분의 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16분의 9가 됩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8의 제곱의 제곱근, 8의 제곱이 얼마죠? 64입니다. 64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64가 됩니까 하면 일단 8이 떠오르고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답은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요 4번 문제는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1243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8의 제곱은 숫자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64를 구해놓고 풀면 되는데 이 정도 숫자를 제곱하라면 제곱하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근데 그 사실 이 문제를 보면 사람 갖고 노는 문제입니다. 1243을 제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어떤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결론은 그 어떤 숫자가 얘거든? 1243의 제곱? 그 수의 제곱근을 구하면 답이 이거예요. 다만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답 쓸 때 뭐만 쓰면 되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시고 제곱 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4번을 보고 나서 배운 거는 네모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 네모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예제 2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시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다. 자, 이런 거 의미상
단순한 것처럼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3이라는 숫자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냐고 묻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1번은 이제 틀린 답이 될 테고 2번을 보니까 좀 전에 했던 거죠. 마이너스 6의 제곱하면 제곱한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수의 절대값에다가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답은 몇 개냐면 2개.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제곱해서 0이 될 숫자는 없다. 아니죠. 제곱해서 0이 될 숫자는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0의 제곱근은 0 한 개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한 개이다. 틀렸죠.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들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뭐 4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해서 49가 되는 숫자. 근데 양수네? 답이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7.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49는 제곱 쓰니까 제곱근을 금방 찾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한 숫자인데 2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 2라는 숫자는 양수인데 그럼 양수면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답이 몇 개라는 얘기죠? 2개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근데 아무리 떠올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못 찾겠네. 실제는 그래요. 1.4를 제곱하면 1.96이 됩니다.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보다 얘는 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큰 숫자인 1.5를 제곱해봤어요. 근데 1.5를 제곱하면 2.25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제곱해서 2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되는 숫자는 1.4보다는 크지만 1.5보다 작은 어딘가에 있는 숫자라는 얘기잖아. 이걸 수학자들이 막 밝혀봤더니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봐서 이 네모를 구해봤더니 1.4142 이렇게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것을 수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렇다고 쓸 수는 없잖아. 이 값을 일일이 끝도 없는 숫자를 쓸 수 없다 보니까 뭐 하냐면 이제부터 기호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네. 숫자를 나타내기가 힘드네. 그럼 기호화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기호입니다. 앞으로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기호. 뭐 이게 뭐 꼬리는 별로 중요하잖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꼬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모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있냐면 한글로는 루트라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한글로는 루트라고 그러니까 한글은 아니죠. 한글은 아닌데 쓰기에는 이게 루트라고 쓰고 한글로는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 또 다른 말로는 근호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곱근을 기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호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루트라는 기호 안에다가 이 제곱해서 만들어질 숫자인 2를 이렇게 갖다 끼면 이 약속이 이 숫자들을 제곱하게 되면 2가 됩니다라는 수학적 약속을 잡아준 겁니다. 무슨 말이죠? 플러스 루트 2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2번 곱하면 이 답은 2가 됩니다라는 약속된 기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숫자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숫자를 2번 곱하게 되면 음수를 2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루트가 있는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숫자 2가 이렇게 답으로 된다는 약속된 기호예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제곱해서 제곱수를 만들기 어려운 이런 일반적인 숫자들은 전부 다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없죠.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이 답은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 안에 저 숫자 5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선생님 그럼 이렇다면 저희가 좀 전에 배웠던 4의 제곱근 이런 것도 루트로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양수니 답이 2개인데 루트 안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죠? 4를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4의 제곱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더 단순한 숫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결국 위에 있는 숫자와 아래 있는 숫자는 같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의미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수를 의미하는데 굳이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잖아.
간단하게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제곱수로 표현되는 것들은 굳이 루트로 나타내지 않지만 제곱수로 표현되지 않는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루트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뭐 제곱수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 숫자들을 이 숫자들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럼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이제 써지겠죠,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 이 숫자들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더 유리하니까.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정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표현을 다시 축약시켜서 밑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는 제곱해서 2나 3이나 5나 6이나 이런 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표현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열어봅시다.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루트 있잖아요. 플러스는 사실 안 써도 되지. 생략되는 기호긴 한데 그래도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써드릴게요. 플러스 2를 보시면 이게 개념이야. 숫자 요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라고 하면 예제 문제 잘 풀어. 근데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잘 푸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 루트 2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루트 2가 뭡니까? 그래도 좀 배웠다고. 그래도 낫네 많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누군가 루트 2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루트 2? 루트 2가 루트 2지. 그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루트 2가 뭡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뭡니까? 그러면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중 양수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음수인 숫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루트 2를 2의 제곱근 중에 부호가 양인 거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줍니다. 제곱근이에요. 제곱수. 이렇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런 걸 보시면서 또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이런 거야. 아,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하게 되면 답이 2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루트 2는 약속대로 제곱하면 2가 돼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미리 이런 사이클들이 하나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달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쭉 지금 배웠던 이 내용뿐 아니라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머리에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에 와서 문제만 푸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익히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로 나타내시오. 근호로 나타내시오. 아까 얘기했었죠? 근호는 다른 말로 하면 루트 제곱근 이겁니다. 기호로는. 그럼 주어져 있는 숫자의 이 숫자의 1번은 8의 제곱근을 루트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 가볍게 루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2번 정답 20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3번 4분의 7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해 저 숫자 모르겠네요. 그럼 루트를 그냥 가볍게 씌우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라고 만든 기호니까. 4번 5.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모르겠네. 가볍게 루트 안에 5.3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5의 양의 제곱근. 원래 5의 제곱근이면 답이 몇 개인가요? 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그 중에 양을 요구하니까 루트 5 혹은 플러스 루트 5를 쓰시면 되고 5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양수의 제곱이니까 답이 2개. 자, 4번이 문제입니다. 4번이 좀 복잡하죠? 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아닙니다.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곱근 5란 얘기는 이 제곱근이 무슨 의미였죠? 루트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보면 루트를 쓰는 거야. 루트 5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아, 제곱근 5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5의 양의 제곱근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제곱근 5. 원래 5의 제곱근이 답이 2개인데 그 중에 5의 양의 제곱근을 제곱근 5라 부르는 거구나. 제곱근은 달리 말하면 루트니까. 그래서 이 표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모의 제곱근 답이 몇 개죠? 2개입니다. 이건 책에 써놓으세요. 네모의 제곱근 답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 네모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죠. 네모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제곱근 네모 얘는 그냥 루트 네모를 말합니다. 이게 한글의 오묘함인 동시에 한글의 이제 혼란성이죠. 똑같은 말처럼 보이고 앞뒤 순서가 살짝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앞쪽 파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배우는 용어들이 처음 배우는 용어들인데 앞뒤 순서 바꾸거나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쓰임새가 다르고 답이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에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모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마다 다시 한번 책에 정확한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개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보신 것처럼 말의 앞뒤 순서 조금 바꾼다고 답이 달라지잖아. 그냥 뭐 제곱근이라는 말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응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런 것도 정확히 구분을 못 하니까 단어 한마디 한마디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집에 와서 동영상하기 다시 복습해 들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이면지에다 그 개념을 꼼꼼히 써시면서 머릿속에다가 익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a가 양수일 때 루트 a 제곱은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은 a.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제곱하면 a가 된다는 뜻이고 밑에 2번에 보면 a의 루트 a 안에 제곱 a, 루트 마이너스 a 제곱 a. 뭐야 비슷한 이것도 맞잖아요. 막 비슷한 것들이 막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진다는 얘기지. 개념이 좀 모호해져서 어떤 것들을 정확히 거기에 맞게 내가 잘 써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건 표기법상 표현이 다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 표현이 다 다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루트 2라는 숫자 자체를 2번 곱한 거고 밑에는 마이너스 루트 2를 2번 곱한 거고 세 번째는 루트 안에서 2를 2번 곱한 겁니다. 아셨어요? 얘는 이렇게 곱해진 거고 얘는 이렇게 곱해진 거야. 차이가 있다고. 표기법상 차이도 있고 얘는 이렇게 2번 곱해진 거고 또 얘랑 달라요. 얘는 이걸 2번 곱한 거고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전부 다 답이 얼마죠? 2입니다. 이게 다 왜 다 2가 되는 거죠? 처음에 아까 선생님이 루트 2 여기 제곱 빼보세요. 루트 2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루트 2가 뭐야?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숫자. 그게 뜻이잖아. 정의.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거. 제곱하면 얼마 된다고? 2가 된다고. 근데 제곱을 했네. 그럼 약속대로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는 뭐였어요? 제곱 빼고 마이너스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와 음수인 숫자. 어쨌든 핵심은 제곱하면 2가 된다 뜻이에요. 제곱했네요? 그럼 약속대로 2가 돼야 된다 뜻이에요. 이게 약속이었으니까. 이 기호를 만든 약속. 그럼 얘는 뭐죠? 그러면 얘는 잠깐만 여기다 잠깐 써놓을게요.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랑 같죠? 그럼 루트 4의 뜻은 뭐예요? 제곱해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4를 만드는 숫자 중에 부가 양인 거지. 근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인 게 뭐이죠? 2가 있어요. 원래 이 표현은 얘랑 같은데 얘는 알고 보니까 2야. 얘도 답이 2네. 마지막 얘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얘는 어쨌든 얘도 루트 4 아닌가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니까 답이 똑같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매번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루트들을 복잡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산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시간적 무리가 좀 있겠죠. 루트 2 하나 제곱 하나 계산했다고 루트 2의 정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수인 숫자니까 제곱하면 2가 되겠지. 얘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음수인 숫자인데 제곱하면 2가 되겠지. 얘는 루트 4를 뜻하고 루트 4는 제곱하면 4가 되는데 그 숫자는 실제로 2를 말하니까 이 답은 2가 되겠지. 이렇게 언제 접근해? 이런 식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연산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정의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연산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연산법.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규칙성대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식을 배우는 건데 규칙이 뭐냐면 루트의 의미가 뭐였죠?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만든다는 뜻이야. 그럼 결론은 루트랑 제곱은 만나면 답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답이 2가 되려면 얘네들은 서로 없어져야 되겠지. 루트 옆에 제곱이 붙으면 서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붙으면 사라지고 답이 2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2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얘도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2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연산법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빨리 계산하는 방법. 근데 마지막이 걸려. 지금 다 규칙을 잘 보세요.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숫자가 답.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 답. 제곱 루트 지워지고 남은 걸 그대로 복사하면 답.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면 답이 맞아 안 맞아? 답이 안 맞아. 이 답은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은 2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처럼 규칙성대로 풀다 보니까 얘는 답이 안 맞네? 안 맞기 때문에 강제로 이 앞에 뭘 붙이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을 억지로 2로 끌어다 맞추는 겁니다. 자, 계산법을 빨리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뜻이에요. 루트 안에 루트 옆에 바깥이든 아니든 제곱이 붙으면 루트와 제곱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대신에 남아있는 숫자가 그대로 답으로 복사에 써지는데 이게 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는 그 숫자 그대로가 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그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답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대로 답이 되는 케이스는 이 네모가 뭐일 때죠? 양수일 때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 얘처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남아있는 숫자가 음수이면 답이 음수일 리 없으니 음수를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강제로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0은 어떻게 됩니까? 0은 양도 음도 아닌데 어떻게 되죠? 그럼 0은 이쪽이나 이쪽에 어느 한쪽에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은 쪽보다는 마이너스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붙여주는데 이 등호는 위치를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양이냐 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숫자로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다 답이 양수일 걸 뭘 고민해. 루트 5의 제곱 뭘 고민해. 답이 양수일 텐데.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뭘 고민해. 답은 양수일 텐데. 숫자일 때는 고민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자로 가면 이렇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문자로 가면 하나 A가 만약 양수였어. 루트 A의 제곱은 답이 뭘까요?
제곱 루트 좀 전에 계산법 그랬죠? 이걸 정의대로 움직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헷갈리니까 일단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제곱과 루트를 지워주고 첫 번째 규칙 제곱과 루트는 생략합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숫자 있죠? 안에 루트 안에 남은 수 루트 안에 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씁니다.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세 번째, 판별합니다. 뭘 판별하죠? 그 숫자가 양수라면 그대로가 답입니다. 근데 만약 그 숫자가 음수라면 그 수에다 뭘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어려운 문제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곱 루트 지워지고 생략하고 남아있는 수를 일단 복사해서 써. 이게 답이 아니야. 일단 복사해서 쓴 거야. 쓰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 판별하는 거죠.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양이니? 나 양인데? 아, 그러면 답은 그대로. 그대로 하는 얘기는 이 답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가 음수랍니다. 근데 루트 A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규칙대로 제곱과 루트가 같나면 서로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모양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쓰고 나서 이제 판단해야 되죠. 너 양이니? 아니, 나 음수인데? 아, 음수야? 그럼 내가 갖다 쓴 숫자나 문자에다가 뭘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실제로 이 수는 그래서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입니다. 음수에 음수를 붙였잖아. 답은 양수로 쓴 거야.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런 거는 A가 양수인데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럼 배운 대로 해야 되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복사해 써야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셔야 돼요. 단 이게 답이 아니야. 근데 얘한테 물어봐야 돼. 야, 너가 누구죠? 마이너스 A예요. 야, 너 양이야 음이야? 뭐라고 대답하나? 아이 진짜 양수에 음수 붙였는데 어떻게 양이야? 이 수는 이 자체는 음이죠. 음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 모양 그대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A가 음수입니다. 루트 4A 제곱 간단히 해보세요. 뭡니까? 4A 다른 분 2A 다른 분 마이너스 2A 다른 분 마이너스 4A 다 나왔네 종류. 좋아요. 그러면 거술해 봅시다. 4A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두 분. (2A)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마이너스 2A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 마이너스 4A라고 생각하시는 분 첫 번째 거. 서윤이는? 아, 이 답이 아니다. 다른 답이 있다. 괜찮아요. 서윤이 모르겠고. 응? 4에? 이게 제일 많네요, 답이. 자, 답은 이해입니다. 1인분이 맞으셨어요. 네. 그래도 다 틀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강선이 한번 했다고 그래도 좀 나았네요. 자, 이게 왜 이해가 되는 건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4A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뭘 고민하신 거냐면 이걸 고민하신 걸 거예요. 제곱 루트 지워주고 안에 있는 숫자 쓰면 4A가 남잖아. 근데 이게 양수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잠깐만. 다 틀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 다 틀렸어. 네? 맞았다면서요. 아, 내가 생각 순간 내가 착각했어요. 근데 저 숫자를 못 보고 내가 착각했어요. 자, 다시 어쨌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여러분 생각은 아마 4A라고 쓴 다음에 선생님 좀 A가 음수니까
4a도 음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음수는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 정답 마이너스 4a 아닙니까? 라는 게 그나마라도 생각을 좀 하신 건데, 이게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좀 전에 그러니까 제곱 루트가 지워지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루트 안이 전체가 제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a만 제곱이 돼 있고 4는 제곱이 안 돼 있죠. 이걸 뭐로 바꿔야 되냐면 2a의 전체 제곱, 이런 꼴로 바꿔놓고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게 첫 번째 수반돼야 됩니다. 루트 안이 전체 제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배운 대로 제곱 루트 지워지고 복사해서 쓴다. 그 다음 물어봐야죠. 아직 이게 답이 아니야. 역시 너 양이니? 아닌데? 나 음인데 a가? 그럼 음에다 2를 곱해도 여전히 음이죠? 그럼 답은 음수일 리 없으니까 바깥에 뭘 붙이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 정답은 마이너스 2a가 정답인데 아무도 없었죠? 아까 마이너스 a가 있었나요? 저 이해해요. 참, 두 명이 참.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두 분이 맞추셨으니. 네, 두 분. 잘하셨습니다, 두 분. 네. 이해하셨어요? 자, 연습을 좀 더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밑에 거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위 거 확장판이 밑에 거니까. 숫자는 고민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 양수를 골라 쓰시면 돼요. 위에는 일반 답을 쓰시오.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5. 맞아요? 아니야. 왜 마이너스 5야? 아니 그냥 올려. 정답은 15. 생각하고 대답해. 그렇죠. 네. 여기 2번 답.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마이너스 3이 나오지만 음수가 답일 리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억지로 양을 만들죠.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49는 뭐예요? 루트 7의 제곱. 제곱 루트 지워지고 7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7. 정답 마이너스 4. 3번. 제곱 루트 지워지고 15가 나오며 곱하기 음수는 생략 루트 지워지고 5분의 4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약분하면 3, 4, 12. 4번 답. 루트 0.64는 뭐의 제곱인가요? 루트 0.8의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0.8이 바깥으로 나올 것이며 나누기 제곱 루트 지워지면서 8이 나오겠죠. 얘는 0.1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으시겠죠? 네. 요 정도 숫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문제라는 얘기였잖아요. 예제 7번과 예제 8번을 지금 7번 문제 1번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5a를 씁니다. 다시 천천히. 루트 1이 전체 제곱이 돼 있습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전체 제곱 돼 있죠.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씁니다. 이게 답인가요? 물어봐야죠. 조건에 물어봐야 됩니다. 너 혹시 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 양이래. 그럼 놔두면 정답이에요. 저게 답이 맞네요. 2번 답. 루트 안에 전체 제곱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복사해서 씁니다. 아직 판단 안 한 거죠? 물어봐야 됩니다. 너 양이니나 물어봤더니 A는 양이야. 근데 양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음이 되죠? 그럼 이 숫자는 답인가요? 바깥에 뭘 붙여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답을 4a로 쓰셔야 됩니다. 3번. 전체 제곱 돼 있죠? 그러면 가볍게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복사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죠? 이제 판단해야 되죠? 너 양이니? 그랬더니 a가 음이죠. 음에다 2를 곱하면 음입니다. 그럼 이게 답인가요?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답입니다. 4번. 제곱 루트 지워지죠? 전체 안에 제곱 돼 있으니까. 그럼 안에 있는 걸 씁니다. 마이너스 3a. 아직 판단 안 한 겁니다. 그냥 복사에 갖다 쓴 거니까 이제 판단은 조건 보고. a가 음수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양수. 그럼 얘는 이게 답이야 그냥. 양수라고 판단됐으면 건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놔두면 정답이 된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답이 마이너스일 리 없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까 말해 주관적인 사고를 끼지 말라고. 그냥 배운 대로 양, 판단 정확히 했으면 그 모양이
마이너스를 끼고 있든 안 끼고 있든 그 모양에 대한 판단이 끝났으면 그걸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다음 조건에 따라서 간단히 하시오인데 조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배운 대로 합니다. 루트 1이 전체 제곱되어 있나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곱 루트를 지워내고 생략합니다. 그 다음은 안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게 단항이 됐든 다항이 됐든 상관은 없어요. 제곱 루트 밑에 있었던 그 A-1을 그대로 복사해 쓴 다음에 이제 판단해야지. 판단. 이게 양이면, 이게 양수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라고 판단되면 그 숫자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근데 A 빼기가 양인지 문제 판단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대략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죠. 그럼 결론 A는 2보다 작다는 거 아니야?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잖아. 음이 되겠지. 예를 든다면 여기 안에 뭐 1 같은 거 있잖아.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1 빼기 2 마이너스 1 0 있잖아. 0 집어넣어봐. 0 빼기 2 마이너스 2 이 범위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음이라고 판단됐으니 이 패턴대로 따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다면 얘가 답이 아니래. 그 다음 단계는 이 A-2라는 전체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정답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해봅시다. 두 번째. 자, 전체 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네, 전체 제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일단 안에 있는 거 복사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되죠? 야, 너 양이니 음이니라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요? 이 숫자가 음이 되려면 이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져야지만 음이 되지 않나요? 근데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뭐 예를 들어 저기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한 정수값, 저 안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지만 그냥 간단히 계산하기 편한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 값이 항상 양수인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이 답이 양수이므로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괜찮아요? 화살이 괜찮니? 잘했어? 둘 다? 왜? 뭘 갑자기 바꿔? 뭘 갑자기 줄을 걷는데 지금? 아셨죠? 자, 이 문제만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 4개 지금 해보세요. 루트 안에 전체 제곱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 복사해 썼는데 양이 음이에요. 양입니다. 놔두면 정답. 2번 루트 안에 전체 제곱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 갖다 썼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네? 이거 양이야 음이야? 음이에요.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정답이니까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3번 루트 1이 전체 제곱되어 있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복사했습니다. 근데 x를 보니 x가 4보다 크네? 그럼 이 x가 4보다 크다는 뜻은 4가 작고 x가 크니까 음수네요.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x.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 갖다 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이게 만약 이쪽에서 잘 판단이 안 되면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봐. 그냥 적당한 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 적당한 숫자. 마이너스 100 정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100. 100 마이너스 2. 98. 답이 98인 게 아니고 양인 게 중요한 거잖아. 플러스네? 그럼 놔두면 정답. 그냥 얘가 답. 얘가 답이더라.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조금 헷갈리시지만 요거 좀 더 반복해 연습하시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좋아지실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 좀 더 차분하게 연습하시고 자, 제곱근의 대소비교 이거는 아주 쉬운 파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무턱대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자, 한 면 길이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넓이 얼마죠?
1입니다. 한 변의 길이 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넓이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몰랐어. 한 변 길이를 알고 싶네. 이 한 변 길이는 A. 근데 정사각형이네? 그럼 얘도 A겠지. 한 변 길이 B. 정사각형이네? 그럼 얘도 B겠지. 결과적으로는 A를 제곱하면 1이 된다는 뜻이니까 A는 1의 제곱근을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답이 두 개인데 이게 변의 길이니까 양수 1만 양의 제곱근만 취하는 거겠죠. 얘도 B를 제곱하면 4가 돼요. 이 B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니까 결론은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변의 길이랑 음수는 필요 없으니 양의 제곱근 B값은 2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확인할 수 있냐면 넓이가 크다는 뜻은 길이도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변의 길이가 지금처럼 1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그럼 이 한 변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A를 제곱해서 2가 된 거, 한 변 길이 A를 제곱해서 2가 된다는 뜻은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중에 양수인 것 루트 2. 그럼 얘는 루트 3. 2보다 3이 크잖아. 그럼 당연히 한 변 길이는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숫자 있잖아. 이런 것들. A가 B보다 큽니다. B가 A보다 큽니다. 그럼 루트를 씌우면 그대로 루트 쪽이 큽니다가 돼.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B 쪽이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겠지. A가 B보다 작아요. 근데 음수를 붙이면 반대로 바뀌죠. 똑같아요. 루트를 붙이면 안 바뀌지만 음수를 붙이면 똑같이 바뀌는 겁니다. 양변 음수를 곱하면 부등과 반대로 바뀐다는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루트가 있어도 마치 루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대수 비교를 해도 크게 관계없다는 얘기죠. 루트 3이 큽니까? 루트 2가 큽니까? 그러면 마치 루트가 없는 것처럼 3보다 2가 크니까 이렇게. 루트 5가 큽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큽니까? 그러면 루트 없는 크기로 본다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중에 마이너스가 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비교할까요? 누가 큽니까? 했더니 이건 또 고민이네.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없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둘이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루트가 없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루트가 있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라지.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통일하는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모양으로. 근데 얘는 루트가 없이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루트가 없는 거는 루트를 씌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를 루트를 씌울 때는 그 2를 뭐 하셔야 될까요? 제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곱 루트 지워지고 답이 2가 되는 거니까. 됐니? 루트가 없는 거를 루트를 씌울 때는 제곱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3을 만약 내가 루트 있게 표현하려면 루트 씌운 상태에 제곱시키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루트 4가 되네? 그럼 루트 4와 루트 중에 누가 더 큰가요? 이쪽이 이렇게 더 큽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라 이 부분은 요거 하나 정도만 가볍게 그냥 풀어둘게요. 이거 여러분이 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루트 n이 2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 n값을 구하죠.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얘 루트 없잖아. 루트를 같이 씌워줍니다. 근데 루트 씌운다고 해서 부등과 반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숫자 이렇게 표만 한 거니까. 그러면 n값은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루트 없는 값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n은 자연수인데 자연수로 되어 있잖아. 자연수인데 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이렇게 정답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풀이를 접근해 주시면 되고 말한 대로 이거는 과제 안 하셔도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자, 무리수와 실수. 여러분이 배우는 숫자가 실제로 무리수의 개념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죠? 무리수. 숫자의 체계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이제 앞으로 이제 실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실수가 뭡니까? 그러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겁니다. 그럼 유리수는 뭡니까? 그러면 유리수는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이며 b는 0이 아니고 a, b는 정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 이게 유리수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a, b 여기에다가 그냥 정수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말해요. 그게 유리수, 분수꼴로 표현하는 모든 숫자라는 느낌인데 무리수는 이겁니다.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 사실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순환소수까지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규정을 하는 거야.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걸 분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리수로 표현이 안 돼서 얘네들을 붙여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리시켜서 얘를 무리수라 정의하며 얘네들을 붙여서 이제는 한꺼번에 실수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무리수가 뭐냐면 파이가 있어요. 원주율 파이. 그 다음에 지금 배우셨던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아닌 것들. 루트 4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루트 4는 2잖아. 2는 정수기 때문에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이 제곱수가 아닌 이런 숫자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숫자 중에 무리수에 해당하며 이런 것도 무리수죠. 1.5, 7, 4, 3, 땡땡땡. 땡땡땡인데 앞에 규칙이 없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얘기죠. 쟤도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무리수로 표현이 된다. 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무리수로 말하며 그 무리수는 어떤 수를 소수로 낼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루트 2는 이 정도 크기. 외울 필요 없어. 이걸 왜 외워? 대략만 알아두면 돼. 대략 루트 2는 대략 1.4보다 크다. 루트 3은 대략 1.7보다 크다. 루트 5는 대략 뭐 2.2보다 살짝 크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많이 아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근데 저번에 뭐 학교에서 그건 학교 행사니까 참여하는 건 좋은데 뭐 파이값 뒤에 뭐 소점 몇 제짜리가 외우느냐 뭐 이런 거 그거 목숨 걸고 외우는 애들 있는데 그러지 마. 그 시간에 딴 거 영어해.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차라리 그냥 놀아.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왜 외워 그거를. 이런 것도 외우지 마. 그냥 대략만 알아두면 나중에 근사값 계산할 때 숫자 계산 크기 조사할 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굳이 네가 크기를 좀 알아두고 싶다면 이 정도 첫째 자리 있죠. 루트 2는 한 1.4 정도, 루트 3은 1.7 정도, 루트 5는 2.2 정도 뭐 이 정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범위죠. 여기만 알면 사실 여기는 사실 중학교 때 다 했던 2학년 때 다 했던 부분이라 네, 이 정도만 지금 기억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숫자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유리수입니다. 근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숫자의 제곱이 아니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도 있죠. 루트 2 이런 것들.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근호니까 그게 제곱이 아니면 걔는 무리수로 정의한다. 자, 예제 1번 빨리 풀어보실까요? 1번 정수. 근데 이런 거 보면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싶고 루트 4는 2니까 앞에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2. 그치? 이런 것들 보면 왠지 1.7에 점 붙었네? 9분의 17 마이너스 1 9분의 16 그럼 여기 루트 붙었다는 얘기는 루트 붙었고 루트 붙었으니까 얘는 얼마죠? 루트 9분의 16은 제곱하면 9분의 16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수인 거잖아? 그렇지 않니? 루트 1에 제곱수 붙으면 일단 의심해야 돼. 제곱이 붙었네?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그럼 얘는 제곱해서 9분의 16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수인 거니까 이거 3분의 4구나. 알고 보니 얘가 3분의 4였던 거예요. 자, 이제 조사합시다. 정수를 찾으시오. 마이너스 루트 4. 그리고 어디죠? 11. 네. 이렇게. 유리수를 찾으시오.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루트 1.7땡 11 마이너스 0.5. 얘가 유기수네요. 무리수를 찾으시오. 루트 없이 표현되지 않는 숫자들 혹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2파이 루트 6 마이너스 1. 얘네들은 루트 없이 표현이 안 되겠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마지막 실수 전부 다. 네, 이거 전부 다 실수입니다. 다 맞추신 분 이거 은근히 잘 틀려. 다 맞추면 안 계시죠? 은근히 잘 틀린다 이거. 오히려 앞에 있는 것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 하나씩 꼼꼼히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곱근표 수학자들이 참 열일들 하시죠. 네. 루트 안에 뭐 이런 숫자들 이건 대충 1.4 이렇게 뭐 계산이 돼.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2.4 5 그럼 루트 2.4면 제곱해서 2.4가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루트 7.4 1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이거 다 값을 다 구해놨어요. 구해놓고 얘를 더군다나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표를 보고 그냥 답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 책에 나와 있죠? 루트 1.12를 제곱근표로 보고 찾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어떻게 찾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왼쪽에서 찾습니다. 그럼 1.1을 찾으세요. 쭉 여기 1.1이 있네. 2는 어디서 찾냐면 위에 찾습니다. 여기 있네. 그럼 얘랑 만나는 위치에 숫자가 써져 있죠. 1.058. 이 책 맨 뒤에도 선생님이 제곱근표를 붙여놨어요. 재미삼아 해보자. 루트 4.75 찾아봐. 책 맨 뒤에 있다. 루트 4.75. 네. 다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뭐 그래도 표로 한번 보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4.75 4.7 왼쪽, 그 다음에 5 위에 쭉 이어서 만나는 숫자 2.179. 저희 한 번만 더. 루트 23.4 루트 23.4 찾았어요? 4.837이랍니다. 근데 가끔 이런 거 못 찾는다. 65.0 이것도 못 찾아요. 그냥 65 루트 65. 이거 찾는 방식은 이걸 찾는 거죠. 왼쪽에서 65를 찾으시고 오른 위에서 0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 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만약에 루트 483 이거 어떻게 찾나요? 못 찾습니다. 루트 0.258 어떻게 찾나요?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냐면 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곱근표는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라고 돼 있고 쭉 뭐가 나오냐면 여기 시작되는 숫자가 책에 나온 것처럼 1.00부터 여기 0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1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까지 9까지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숫자는 1.00부터 99.9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이 1.00부터 99.9까지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진 표가 제곱근표입니다. 이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다음이나 그 전에 이거보다 더 작거나 얘보다 더 큰 숫자를 찾다 보면 이 표가 무한히 커야 되겠죠. 하다못해 야 2자리까지 안 된대. 야 이 수학자들 불친절한데
내가 만들래 세 자리. 그 만들어서 막 자기 막 자랑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난 네 자리도 만들었어. 5자리 만들었다? 야, 난 소수점도 만들었어.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쓰다 보니까 에이, 그러면 이 표 자체가 딱 제한적인 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자들이 왜 여기만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게을러서? 아니야. 수학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정도만 만들어두면 나머지 숫자들은 변형해서 그 값을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루트 112의 값 제곱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자리 넘어갔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숫자는 정수 자리가 한 자리거나 아니면 정수 자리가 두 자리인가만 찾을 수 있죠. 근데는 정수 자리가 세 자리거든. 그러면 점을 찍어서 얘를 내가 아는 숫자의 범위로 끌어다 맞추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루트 110인데 이걸 1.12로 바꾸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럼 110이가 돼요. 혹은 11.2로 만든 다음에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쓰다 보니까 1.12의 값을, 루트 1.12의 값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건 루트 100의 값만 알면 돼. 루트 11.2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루트 10의 값만 알면 돼요. 근데 밑에 거보다는 위에 게 계산하기 편합니다. 100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정수로 바뀌거든요. 근데 루트 10은 정수로 바뀌지 못해요. 그럼 얘도 복잡한 무리수, 얘도 복잡한 무리수를 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쪽 뒤쪽 파트에 곱셈 다 배우고 나면 그때 나올 테니까 이거는 그때 좀 더 차분히 더 연습하시고, 왜 수학자들이 게을러서 여기밖에 안 맞는 게 아니고 다 나머지 숫자들은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가 변형해서 값을 찾아내라.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줄게 라고 만들어진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단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잘 들어라. 중요하니까.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직선의 수를 나타낼 때 봐. 유리수는 어떤 유리수든 간에 어떤 유리수든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유리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나요? 유리수 중에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인간이 이걸 찍는다면 못 찍는 유리수가 있을까요? 다 찍을 수 있습니다. 0 찍을 수 있죠. 1 찍을 수 있습니다. 4분의 1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8분의 1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16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35분의 3 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칸을 계속 쪼개면 됩니다. 귀찮을 뿐이지 쪼개고 쪼개서 거기다 위치에 하나, 둘, 셋 칸수 된 다음에 콕 찍으면 그게 답이야. 유리수는 수직선상에 인간이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나요? 파이 같은 거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이는 3.14, 1592 이거 나보다 더 많이 외우는 애도 있을걸? 이거 뒤에 뭐니? 그렇지, 이런 게 있을 거야. 이거 찍을 수 있니? 찍을 수 있죠, 소연님? 어떻게? 아니, 대충 그냥 3, 4인데 3.14니까 한 요 정도, 대충 요 정도 찍고 그냥 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네 말대로 대충이잖아. 수학은 논리를 배우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이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는 건 논리적이지 않잖아. 지금은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리수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 없고 유리수처럼 분수로 나타내서 쪼갤 수도 없어. 쪼개서 칸을 찍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그러려면 이 말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수직선이라는 게 수직선이잖아?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야. 그럼 수를 나타내는 직선에 끊어짐이 있습니까? 직선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죠. 근데 이 수직선이라는 게 어떤 숫자로 구성되어 있냐면
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실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주죠. 유리수와 무리수. 그럼 이 실수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건 확대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구간에 촘촘하게 뭘 찍을 수 있냐면 유리수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수가 메꾸지 못하는 공간이 있지. 그 공간을 누가 메꾸죠? 이 유리수가 메꾸지 못하는 공간들을 무리수가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쭉 이어지면서 실수는 연속적으로 숫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아직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걸 모르죠. 실수는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짐은 없다는 뜻이야. 중간에 빠진 구간이 없어, 실수는. 하지만 유리수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조밀하긴 해요. 따닥따닥따닥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유리수와 유리 사이에 찍을 수 없는 점이 존재해요. 그 점이 지금 말한 무리수입니다. 그럼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붙여서 하나의 실수를 만드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유리수는 뭐 어찌어찌 인간이 칸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나누면 찍을 수는 있는데, 무리수는 논리적으로 찍을 방법을 아직까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단원이 무리수를 수직선상에 실수로 표현되는 숫자 중에 무리수를 찍는 방법을 연습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만만한 게 파이죠. 선생님, 파이라는 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 중에 대표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숫자인데, 그 파이라는 숫자 3.14 정도 되는 숫자를 수직선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여기 원과 수직선이 만나는 교점에다 0을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원을 한 바퀴 굴립니다. 굴려서 이 지점이 다시 도달하는 위치가 있겠죠. 이 지점이 다시 이렇게 도달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뭔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멍청하게? 뭐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랬을 때 이 지점이 이 지점까지 굴러간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저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루트 2 같은 것들이죠. 루트 2. 루트 2는 선생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루트 2는 대략 1.4 이렇게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이게 사실 정사각형이거든. 한 면 2짜리인 정사각형이에요. 그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중점을 잇습니다. 그럼 중점을 이은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입니다. 됐니? 이만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색칠한, 이 하늘색으로 색칠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넓이를 구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넓이를 구하죠?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4개를 빼내시면 내부에 하늘색 넓이가 나와요.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는 한 면 길이 2짜리인 정사각형이라 4가 되겠죠. 빼기 여기 하나 넓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윗변 1, 높이 1짜리 삼각형을 곱해서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그럼 빼게 되면 2가 남습니다. 결론은 이 넓이 값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잘 봐. 잘 봐야 돼. 중요한 거야. 잘 못 그렸는데. 지금 저거 그린 겁니다. 한 변기를 A라고 합시다. 이 넓이 얼마라고요? 2예요. A의 제곱이 2가 되네? A 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변의 길이와 음수를 버린 것 뿐이야. 루트 2야. 이 길이가 루트 1에 그 다음 과정이요. 그렇다면 필요한 데만 그릴게요.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에요. 원점인데 여기 있는 정사각의 한 변 길이가 루트 1에네? 얘를 뭐 하시면 되죠? 그대로 콤파처럼 돌려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게 되고, 이 위치가 0보다 얼마만큼? 루트 2만큼
큰 수예요. 왜 큰 수죠? 원점보다 오른쪽에 갔으니까. 0보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어떤 숫자면 뭐 네모보다 세모 큰 수. 뭐라 배웠죠? 네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배웠잖아. 0 더하기 루트 2. 근데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루트 2. 아, 이 지점이 내가 알고 싶었던 루트 2였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누구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루트 2를 찍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라면 루트 3, 루트 5 다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리수는 저런 패턴대로 찍어낼 수 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근데 하나만 선생님이 보조 설명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실례 안 된다면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직각삼각형. 얘네 둘은 뭐 들어본 정도 아니고 공부를 했으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합과. 나머지 분들 이 단어는 들어봤어요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단어 못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뭐 못 들어봤어요. 그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잘 들어.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직각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의 세 개변 A, B, C가 있을 때 왜 그런지는 증명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면 직각에 바라보는 변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빗변이에요. 빗변을 제곱하면 항상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집니다. 대표적인 숫자가 이겁니다. 3, 4, 5. 대표적인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 숫자, 직각삼각의 세변 길인데 5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를 알아두잖아? 요 내용을 알아두면 이쪽 파트 무리수 정리할 때 굉장히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이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이 그려져 있고 삼각형 ABC가 그려져 있죠. 이랬을 때 AC와 AP 길이가 서로 같도록 수직선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각형이,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덜 그려져 있는데 참 그림이 덜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원래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칸도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두 칸, 세 칸짜리로 배열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의 점을 잡아요. 그럼 여기쯤에 잡을 수 있고 대충 찍는 겁니다. 여기쯤에 잡을 수 있죠. 얘네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라고? 얘네도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이 사각형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 한 변의 길이거든. 이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좀 그림이 약간 선생님이 두 칸 세 칸인데 세 칸 두 칸 했네요. 상관없어. 아니야, 두 칸 세 칸의 빗변이나 세 칸 두 칸의 빗변이 똑같잖아. 선생님 그림을 좀 잘못 그려놨는데 전혀 상관없어. 그냥 할게요.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 정사각형에 뭘 찾으면 돼요? 넓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넓이를 가지고 제곱근으로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전체 넓이에서 나머지 삼각형 4개 넓이를 빼면 돼요. 전체 넓이는 얼마죠? 25입니다. 빼기 요 하나 넓이는 3이 몇 개 있어요? 12개. 아니면 3개, 4개. 그래서 4개를 곱하면 12. 이거 빼내면 얼마입니까? 13. 여기 넓이가 13이라는 뜻이야. 이 길이는 루트 13이 되겠지. 맞니? 이 길이가 루트 13이고 얘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죠? 그럼 점 P의 위치는, 잘 들어야 돼. 점 P의 위치는 루트 13이 아니고 1에서 얼마만큼? 1에서 루트 13만큼 큰 수가 되잖아. 1보다 루트 13만큼 큰 수. 이게 뭐죠? 1 플러스 루트 13이야. 근데 얘네들이 덧셈이 되면 덧셈 해야 되겠지만 이건 덧셈이 안 되죠. 유리수와 무리수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그럼 이 위치는, 점 P의 위치는 1 플러스 루트 13이 되며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AP의 길이 같은 루트 13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마무리할 테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풀면 이렇게 어렵게 안 풀어도 돼.
피타로서 푼다면 요 길이 얼마? 2. 이 길이. 그냥 나온 대로 이제 썼어요. 이 길이를 모르잖아. 이 길이를. 그럼 x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인데 2의 제곱 얼마죠? 4. 3의 제곱. 더하면 제곱해 13이 되는 거네, 결론은. 그래서 x가 얼마예요? 루트 13. 아, 이게 루트 13이구나. 이 길이 루트 13. 그 다음부터 똑같습니다. 돌려내리면 이 지점의 위치는 1 플러스 루트 1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안 돌리고 만약 1로 돌렸어. 그럼 여기 찍히는 점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1에서 루트 13만큼 뺀 길이 왼쪽에 작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했고 자